밝게 웃는 실버 세대, 챙겨보는 실버 TV입니다. 이 나이를 들어가는 거 여러분 어디서 가장 먼저 느끼세요? 깜빡깜빡 하는 거, 기억력, 암기력 떨어지는 거, 그런 거죠. 뭐. 예. 그게 가장 먼저 오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요즘은 또 이 치매, 뭐 이런 얘기까지 있다 보니까 안 해도 되는 걱정을 더 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은 떨어져요. 제가 유학을 29살에 갔는데, 처음에 유학 가갖고 영어를 못하니까, 맨 첫 번째, 지금, 저는 못 잊을 거예요, 영원히. 맨 처음 과목에 프레젠테이션을 할 차례가 됐어요. 미국 간지 그때가 2년째 됐으니까, 영어는 당연히 못하고, 어, 발표를 해야 되고, 방법이 없잖아요. 유일한 방법 하나 있잖아요. 우리 잘하는 거, 외워서 하는 거. 그러니까 25페이지 정도 되는 거 외웠어요. A4 용지. 근데 이제 외우는 거 외워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암기력은 괜찮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 외우는 거에 문제가 뭐냐면 한 15, 6페이지 정도에서 하다가 누구 친구들 뭐 아는 애들하고 눈이 마주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발표하다가 절대 친구들 얼굴을 보지 않으리. 위에만 보고 이렇게 발표하리. 이렇게 생각하고 25페이지를 외워갔어요. 밤새, 정말. 근데 발표를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 앉아있는 사람들하고 아이 컨택을 안 합니까? 아무리 이렇게 하다가도 잠깐이라도 보면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벌써 친구들은 웃기는 거야, 얘가. 영어도 못하는데 저걸 외워갖고 왔구나, 저 미친놈이 저거. 하면서 이제 비웃는 애들도 있었고, 나랑 친한 애들은 참 너 대단하다. 뭐 이렇게 웃는 애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친구들 눈빛을 탁 보고 얼굴들을 보니까 그 오가는 교감이라는 게 느낌이 그게 먼저 탁 앞서다 보니까 내가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은 거예요. 17페이지인가 18페이지 정도쯤에서 양으로 딱 봤을 때 방법 없죠. 다시 해야지. 딱 다시 하겠다고 하고 솔직히 뭐 다 아는 거니까 그건 솔직히 교수님도 웃으시고 다시 했어요. 뒤에 하는 애한테 미안하다 하고 시간 그만큼 잡아먹는 거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기억이 있어요. 25페이지 정도를 뭐 어떻게 하긴 했어요. 요즘은 정말 그때 기억력에 비하면 안 돼요. 예. 그때는 정말 뭐 우리 다 그런 거 느끼시죠? 옛날에는 뭐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몇 번만 봤으면 다 외웠는데 요즘은 안 외워져 막 진짜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가 되고 고령 사회에서 우리가 살려면 그 뭐 신체적으로 내 기능이 떨어지는 것만 자꾸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게다가 여러분 또 좋은 소식 하나 뭐냐면 요즘 20대, 30대들도 깜빡깜빡해요. 기억력 별로 안 좋아요, 걔들이. 왜냐하면 예전에 비해서 요즘 받아들인 정보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받아들이는 양을 다 기억 못해요. 저장 장치, 핸드폰이나 다른 거 다 저장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들이 20대, 30대 이 젊은 친구들은 이 자료를 정리하고 찾아내고 뭐 분류하는 건 뛰어나요. 굉장히 금방 해버려. 자료를 어디서 찾는 것도 잘하고 뭐 학생들이 이렇게 시켜봐도 리서치해서 막 착 갖고 잘 갖고 와. 근데 이제 어, 기억하고 외우고 하는 거는 이 친구들도 다 못해요. 그럼 어차피 다 못하는 거 뭐 우리는 어차피 나이가 좀 있어서 못하는 거 뭐 마찬가지지. 얼마나 편해요 속이.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예, 맨날 시험 보면 30점, 40점 맞는 애들이 시험 난이도 높게 나와 그러면 좋잖아. 어차피 나는 난이도가 높든 낮든 나는 내 점수는 항상 꾸준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놈들이 시험이 툭툭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내 성적 유지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즘은 어쨌든 우리가 뭐 단순히 암기력이 좋다, 뭐 기억력이 좋다 해서 막 내세울 만한 거는 아니에요. 게다가 뭐 제가 뭐 영상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인공지능, 뭐 AI 뭐 이런 애들이 판을 치고 있잖아요. 우리 못 이겨요, 걔들을. 이 뭐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단 우리가 앞설 수 있는 건 논리력이에요, 논리력.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추측하는 것도 지금 인공지능이 개발되고 있대요. 그래서 10년 안에 나온대요. 추측한 것까지. 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개발 중이래요. 뭐 하여튼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니까 믿어보는 수밖에 없겠죠. 이 논리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50대, 60대 이제 넘어가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맞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논리력을 우리가 왜 신경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논리력을 체크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박사 논문 심사예요. 박사 논문 심사. 이공계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인문사회계열, 특히 사회계열 쪽은 논문들이 보통 이 박사 후보자 논문을 준비한 사람이 얼만큼의 완벽한 논리력을 갖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외에 다른 질문들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논리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친구의 가설이 말이 안 돼, 틀렸어. 이를테면 뭐 그런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남북한의 뭐 경제 수준을 비교했을 때 북한의 경제 수준이 더 높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가설을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는 찬성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입증된 뭐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그럼 그 친구의 논리력은 인정되는 거예요. 심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그 명제, 그 가설로 사용하는 명제가 참이든 거짓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가설에 대해서, 그걸 이제 보통 우리가 가설이라고 하죠. 그 가설에 대해서 이 본인이 증거를 갖고, 이 실질적인 증거를 갖고 증명을 하면 돼요. 설명을 하면 돼. 어떻게? 논리적으로. 근데 거기에 그, 그 증거들이 어떻게 돼서 나왔고, 증거를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은 또 다른 얘기예요. 저는 이제 기본적인 것들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결국 논리력이다. 논리력에, 이 논리력은 결국 뭐냐면,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 개가 쫙 이렇게 돼갖고 여기서 하나가 논리적으로 뭐가 하나 딱 만들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기억을 할 필요도 없고 외울 필요도 없고 논리적으로 내가 생각을 하면 돼요. 어떻게? 보편타당하게, 신뢰도 있게. 그래서 논문 심사 같은 걸 할 때 그 해당 논문이 뭐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때 보는 것이 이제 신뢰도와 타당도를 봐요. 신뢰도 말 그대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이를테면 그런 거죠. 뭐 아침에 이걸 해봤고 점심 때 이 실험을 해봤고 그 다음날 해봤는데 이게 이 값이 다 틀리게 나왔고 믿을 수 없는 거잖아요. 예. 언제든지 했을 때 20년 동안 해봤을 때 100년 동안 해봤을 때 이게 그 결과치가 실험치가 일정하게 쭉 나올 때 우리는 그걸 신뢰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믿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타당도는 과연 얼만큼 내가 관심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장 가까이에서 올바르게 묘사하고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 논리적인 논리성에 갖고 있는 논문이 갖고 있는 글이 갖고 있는 이 사람의 생각이 갖고 있는 논리성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얹혀져서 그것이 입증이 되면 그건 아주 훌륭한 논문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작품이 되는 거고. 딴 게 없어요. 예. 박사 된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그거더라고요. 저도 뭐 경험해보고 그 뒤로 뭐 학생들 논문 심사 같은 것도 해보고 해도 결국 우리 인문사회 계열에서 특히 사회 계열 쪽에서의 논문들은 결국은 그 논리력을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적으로는 누구든지 얘기를 다 할 수 있어요. 예. 정치하는 분들 요즘 우리나라에 괜히 또 말이 글로 가서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가장 그게 뭐 쉬운 이해가 되니까 이해하기 쉽고
각자의 논리는 다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얼마만큼의 보편타당한 진리를 갖고 있고, 또 얼마큼의 신뢰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결국 얼마큼의 신뢰를 갖고 있고 보편타당하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 물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정치하는 분들은 이 물증이나 이런 거 별로 없어요. 사실 보면. 이 물증이나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면 그건 반박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괜히 말하다 보니까 예를 들다 보니까 정치 쪽으로 갔는데 그만큼 논리는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20대, 30대 논리 가질 수 있고 40대, 50대, 60대, 70대 논리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20대, 30대, 40대들보다는 50대, 60대, 70대, 80대들이 논리에 얹을 수 있는 객관적인 경험이라는 데이터, 객관적인 실증적인 자료는 우리가 더 많이 갖고 있죠.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 몫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A는 B다, B는 C다, 그러므로 A는 C다 라는 아주 단순한 이런 논리적인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신뢰성과 보편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하면 그 어떤 사람과도 우리는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논쟁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는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보를 접하는 양이 더 많고 우리는 해봤자 얼마 안 돼.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는 이 50대, 60대 이상들은 어느 정도의 논리성만 딱 가질 수만 있으면 전부 다 박사님 되실 수 있는 이 능력, 재질 다 갖고 계십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해보세요. 어떤 상황에서 자녀분들이든 주위에 젊은 세대 어떤 분들이든 논쟁도 해보시고 그들과 논리적으로 얘기도 좀 해보시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증거를 갖고 얘기를 해보세요. 충분히 그들과 논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사회에서 또 우리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나가는 거죠. 오늘은 우리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단순한 암기력이나 기억력 대신 이 논리력을 점점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그런 주제를 갖고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